지금 이 시간 가장 따끈따끈한 시사 이슈를 가장 쉽고 흥미롭게 소개해드립니다. 정상근의 정상근무 이상무 정상근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기자님, 네, 기자님께 2월 14일은 어떤 날입니까? 2월 14일은 굉장히 뭐랄까요? 그 안중근 의사가 선물 언도받은 날이죠. 아, 그런가요? 네. 뭐 좋은 기억 없습니까? 선물 많이 받고 이랬던 학창 시절이나. 사실 오늘 발렌타인데이인 거를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네. 동그랗죠. 예. 네. 저도 잘 몰랐다가 어릴 때는 좀 기억을 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전혀 모르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날과 관련한 저희 청취자 퀴즈를 내드렸거든요. 네네. 2월 14일 하얼빈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한 독립운동가가 사형 선고를 받은 날이다 해서 저희가 퀴즈를 드렸는데 네. 이 퀴즈 듣기도 전에 어떻게 알고 계셨네요. 그죠? 네. 그런 셈이 됐습니다. 방금 잘 들으신 분들은 뭐 정답 맞히는데 어렵지 않을 것 같고요. 네 번째 손가락이 단지된 손도장, 유명한 분입니다. 자, 이 주인공을 맞춰주시면 되겠는데요. 1번 안창호, 2번 안중근, 3번 윤봉길, 4번 유관순입니다. 5870님. 초콜릿에 정신이 팔려서 나라 위에 몸 던진 분을 잊고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8825님은 영화 영웅을 2번 봤다. 이게 힌트가 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이들이 아바타보다 더 재밌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인 조마리아 여사도 대단합니다. 이렇게 보내주고 계시고요. 8870님은 좀 다른 의견이긴 한데 지금 라디오 보이는 라디오로 보고 있는데 정상근 기자님 황토 찜질방 다녀오셨나? 네. 지금 의상이 오늘 약간 색깔이 네. 찜질방에서 입는 옷과 흡사합니다. 당근을 알바하다가요. 그러다 좋습니다. 뜨거운 토크 부탁한다는 말씀도 덧붙여주셨는데요. 네. 자, 그러면은 오늘 뭐 힌트 하나 뭐 얹어주실 거 있습니까? 네, 뭐 거의 뭐 정답을 말씀드린 것과 다름이 없는데 사실 이 예. 이분의 좀 예. 가족분들도 네. 사실 많이 알려지진 않았지만 독립운동에 모두 투신을 하셨던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 0945번이고요. 우리 가장 먼저 정답 보내주신 9663님께 선물 쏴드리면서 오늘 이슈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국민의힘 전당대회 얘기부터 해볼 텐데 지난주에 제가 한번 맞춰달라고 네. 부탁을 드렸는데 맞히셨네요? 네네. 아마 거의 대부분의 언론이 맞췄을 겁니다. 정리를 좀 해주시죠. 네, 뭐 가나다 순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김기현 후보, 안철수 후보, 그리고 천하람 후보, 그리고 황교안 후보 이렇게 네 분이 올라갔고요. 예. 이번 당대표 후보가 이렇게 4파전으로 치르게 됐는데 구도를 보면 아무래도 좀 양강 구도가 좀 눈에 띕니다. 네, 김기현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좀 경쟁 속에서 이 천하람 후보가 그 하나의 큰 변수가 된 그런 상황인데요. 네. 구도로 보자면 그 양강 구도를 놓고 보면 그 찐윤 대 친윤 그리고 3자 구도로 놓고 보면 찐윤 대 친윤 대 비윤 좀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어제 제주에서 합동연설회 시작하면서 이제 본격적인 레이스가 시작이 됐는데 여기서 뭐 정견 발표 그리고 당원들 반응 뜨거웠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뭐 찐윤 대 친윤 대 비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구도가 좀 명확하게 드러났던 합동연설회였던 것 같아요. 네. 이 김기현 후보는 이 당과 대통령은 이 공조와 협력을 해야 하는 부부관계다 이렇게 규정을 했고요. 네. 당 지도부가 대통령실을 견제해야 한다면 왜 여당을 하느냐 좀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이 본인이 이제 대선 후보 단일화를 통해서 정권 교체에 기여했다라면서 윤석열 정권에 기여한 점을 강조했고요. 예. 그러면서도 이 줏대 없이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당대표 또 그 줄 세우기 시키고 혼자 힘으로 설 수 없는 당대표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이 김기현 후보를 비판을 했습니다. 예. 천하람 후보는 이 국민의 삶을 책임져야 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민생을 강조했는데요. 이날은 뭐 친윤계를 직격하진 않았지만 뭐 이미 여러 인터뷰를 통해서 비판적인 목소리를 낸 바도 있었습니다. 예. 자, 그런 와중에 이번에 탄핵 얘기가 나왔어요. 대권 주자가 당대표가 되면은 대통령 탄핵이 우려된다. 김기현 후보의 발언이었던 것 같은데 좀 논란이 되고 있죠? 네, 지난 토요일에 이 강남대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김기현 후보가 했던 발언인데요. 현재 권력과 미래 권력이 부딪히면 차마 입에 올리기도 싫은 탄핵이 우려된다라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가 얼마 안 지났는데 그런 분란은 안 된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이 보수 정당에서는 뭐 사실 금기시되고 있는 탄핵이란 단어를 여당 그러니까요. 대표 후보가 언급한 셈이 됐는데요.
그 목적은 그러니까 뭐 이런 걸 겁니다. 그러니까 미래 권력을 노리는 안철수 후보가 되면 현재 권력인 대통령과 차별점을 부각할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그 과정에서 이 당과 대통령실 사이에 갈등이 벌어질 거 아니냐. 그러니까 과거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도 결국 그런 상황에서 벌어졌던 거 아니냐. 좀 이런 의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뭐 갈등이라는 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탄핵이라는 표현을 쓴 것 같은데. 네네. 야, 이게 이상민 장관 탄핵처럼 대통령에게 칼을 겨눌 수 있다라는 취지까지 해석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김기현 의원의 발언은 맥락은 아마 제가 앞서 말씀드린 좀 그대로일 것 같은데 다만 왜 이런 말을 했는지를 놓고 좀 여러 언론이 주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아무래도 이 보통 이제 선거전을 치를 때 나오는 좀 일반적인 선거 전략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좀 차이를 크게 벌리는 1등 후보는 상대 후보를 좀 공격하지 않고 좀 미래 얘기를 주로 하는 좀 그런 전략들을 쓰고 있고 반면 2등 후보는 좀 1등 후보를 좀 이렇게 강하게 공격하는 일종의 이제 네거티브 공격을 하고 있는데 네. 김기현 후보는 안철수 후보를 크게 앞서고 있다라고 말을 해왔었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 이제 탄핵까지 얘기를 하면서 좀 상대 후보를 깎아내린다라는 것이 이른바 이제 뭐 2등 전략 혹은 이 접전이나 박빙 상황에서 나오는 전략 아니냐 좀 이렇게 언론은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김기현 의원의 좀 조급함의 발로 아니냐 좀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고요. 예. 근데 다만 좀 이게 어쨌든 당내에서는 뭐 친윤이든 찐윤이든 반윤이든 뭐 지금 정부가 보수 정부이고 국민의힘 정부인 건 분명한 사실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뭐 특정 후보가 되면 그 정부를 무너뜨릴 수도 있다 뭐 이렇게 들릴 수도 있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당내 경선 그러니까 경쟁을 하고는 있지만 일종의 이제 아군끼리의 싸움인데 이거는 상대방을 아군이 아니라 적군으로 규정한다는 얘기 아니냐 좀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동안 전당대회에서 나오는 발언들이 대통령실 혹은 대통령을 향할 때면 좀 엮지 말라는 식의 네네. 그런 대통령실의 반응들이 나왔던 것 같은데 이번에는 어떻습니까? 아무 얘기도 안 나오고 있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 대통령실은 아무 입장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지난 안철수 후보 때 왜 윤한연대 이런 거 언급될 때 좀 엄중한 경고 입장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때와는 조금 상황이 다르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뭐 그런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게 된 상황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경선에서 이제 대통령을 거론하지 말라라는 것이 대통령실의 입장이었는데, 예. 근데 김기현 의원은 그 일종의 다른 후보가 이제 대통령의 적으로 비춰질 수 있는 그런 발언을 한 것은 이 대통령을 거론한 수준을 좀 넘어선 그렇게 해석이 좀 되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이 대통령실이 아무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는 건 결국 대통령을 경선에서 거론하지 말라 이게 아니라 특정 후보는 대통령을 거론하지 말라 뭐 이렇게 해석되는 거 아니냐 좀 예.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이 대통령과 연대했다 뭐 이런 표현을 문제 삼은 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지만 이 김기현 후보를 지지했던 장제원 의원 같은 경우에도 대통령의 뜻이 자신의 정치 행보와 다르지 않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 김기현 후보는 되고 뭐 다른 후보는 안 되냐 좀 이런 비판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대통령실 그 탄핵 발언 논란과 관련해 가지고 국정의 열심인 대통령을 전당대회에 좀 끌어들이지 말라라는 정도의 입장 옳지 않다 부적절하다 이런 입장 정도 나왔다는 거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 대표 본경선은 그러한데 최고위원이나 이런 데 보면 네. 이른바 이제 친이준석계로 불리는 후보들이 좀 많이 득표를 한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조금 뭐라고 할까요? 요즘 전략적인 부분이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 예. 일단 친이준석계를 보면 이제 천하람 후보가 대표로 출마를 해 있고 네. 최고위원 일반 명부에서는 이제 2명의 후보가 출마해 있고요. 허나 김용태. 네네. 그리고 이 청년 후보에서는 1명의 후보가 지금 출마를 해 있는 그런 네.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원들이 투표를 할 때 최고위원들에게는 2표를 던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네. 근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표가 분산이 되지 않고 좀 집중이 되는 측면이었었던 것 같고 반면에 이른바 이제 친윤계 후보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이 나왔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 표가 좀 분산이 되면서 좀 이준석계 후보들이 좀 결선까지 많이 올라가는 좀 그런 원동력이 됐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남은 전당대회의 관전 포인트라고 한다면 어떤 것들을 찝을 수 있을까요? 뭐 핵심 포인트는 이제 천하람 후보의 득표력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좀, 아까 좀 구도를 말씀드리면서 뭐 찐윤 대 친윤이다 좀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러다 보니까 좀 대통령에게는 비판적이지만 좀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당원들의 표심이 좀 오갈 데가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천하람 후보가 이 지점을 공략을 하면서 출마를 한 그런 상황인 거죠. 예.
그러면 이 전당대회에서 그동안에는 이제 표 행사를 좀 포기하실 만한 분들이 나와서 이제 천하람 후보를 찍을 가능성이 높은 거고 네. 그렇다면 이분들이 결선까지 투표할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그런 상황인데요. 게다가 또 이준석 대표가 등장한 이후에 이 당원들이 꽤 많이 들어왔었는데 이분들이 어느 쪽에 손을 들어주느냐 좀 이것이 좀 이번 전당대회 좀 핵심 관전 포인트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은 민주당 특검 얘기로 좀 넘어가 볼 텐데요.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 그리고 대장동 50억 클럽에 대한 진상 규명을 할 이른바 쌍특검 추진을 공식화했죠. 네, 민주당은 뭐 이번 곽상도 전 의원에 대한 판결 결과를 봤을 때 이 검찰이 50억 클럽에 대한 수사를 제대로 안 했다라고 보고 있고요. 예. 그리고 도이치모터스 권오수 전 회장에 대한 판결을 봤을 때는 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는 필요하지만 정작 검찰이 참고인 조사 한번 소환하지 않았다 좀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검찰의 공정한 수사를 기대할 수 없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두 사건에 대한 특검을 공식화한 상황이고 이번 임시국회에서 법안을 발의해서 통과시켜서 즉시 착수토록 한다라는 계획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쌍특검 방식에 대해서는 정의당과 공조해서 패스트트랙을 추진하겠다는 건데 정의당은 특검에는 비교적 신중한 입장인 것 같아요. 정의당은 그 이른바 이제 50억 클럽에 대한 특검은 추진을 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만 예. 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은 조금 신중해야 된다라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민주당이 이 특검법을 통과시키려면은 어떻게든 정의당과 공조를 해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 원래 특검법을 발의하면 뭐 소관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회로 가고 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를 한 끝에 이것이 통과가 되면 본회의로 가는 것이 일반적인 이 프로세스인데 예. 그런데 이 법사위원장이 지금 국민의힘 소속의 김도읍 의원인 상황인 거죠. 그러면 이제 법사위에서 특검법이 통과될 가능성은 뭐 거의 없다라고 봐야 되는 거고. 네. 그러면 이제 본회의에서 이 패스트트랙을 지정을 해야 되는데 네. 그렇게 하려면은 제적의원의 5분의 3, 그러니까 180표가 180명. 필요하고요. 네. 이 경우에는 이제 정의당의 표가 한 표라도 이탈하면 좀 어려워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정의당의 협조 없이는 좀 특검법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뭐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그 판결문 분석들 나오고 있는 거 보면 김건희 여사의 계좌가 좀 네네, 활용이 거론이 됐다, 됐죠. 연동이 네. 됐다, 뭐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데 이거는 또 어떤 의미로 해석이 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재판부가 이 김건희 여사의 계좌가 이 범죄에 이용됐음을 이제 분명히 확인했다라는 의미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이렇게 되면은 검찰에서 조사를 안 할 수가 없는 거 아니냐, 좀 이렇게 얘기가 좀 연결이 됩니다. 예. 왜냐면은 뭐 피의자든 뭐 참고인이든 피해자든 그 뭔가 연루가 됐으면 조사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폭행 사건 같은 경우에도 경찰이 이제 피해자 조사도 하고 또 목격자 조사도 하고 참고인 조사도 다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이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조사가 안 된 상황이니까 이게 이번 이제 재판 결과 어쨌든 이 계좌가 이 범죄에 연루됐다라는 점을 재판부가 확인한 만큼 결국 검찰에서는 조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도래했다. 좀 이렇게 보는 분들이 계시고요. 예. 다만 대통령실이 언급한 대로 뭐 이것이 뭐 완전히 새로운 내용 자체는 아닙니다. 뭐 검찰이 이미 범죄 일람표를 통해 이 사실을 확인했거든요. 예. 다만 뭐 재판부가 수사 필요성을 다시 확인했다. 좀 이런 의미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도이치모터스 1심 판결문 분석에 대한 대통령실 입장이 전해졌는데 더불어민주당이 판결문 내용을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정치 공세용 가짜 뉴스를 퍼뜨리고 있다. 그래서 사실관계를 바로 잡는다고 하면서 계좌가 활용됐다고 해서 주가 조작에 가담한 것으로 볼 수 없다라며 의혹을 부인하는 입장을 밝혔다는 거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이렇게 되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결국은 정의당과 손잡으려면 정의당의 얘기를 좀 들어주는 수밖에 없다라는 해석들 있는 것 같아요. 뭐 민주당 일각에서는 지금 정의당이 사실 계속 농성을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국회 안에서. 예. 그러니까 노란봉투법 통과를 촉구하면서 원내에서 농성을 하고 있는데 이 정의당과 이 부분을 공조를 하면서 이 김건희 여사 특검에 대해서도 공조를 하자 뭐 그런 분위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정의당에서도 사실은 이 김건희 여사 특검에 대해서 완전히 안 된다라고 했던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정미 대표가 MBC 라디오에 출연해서 인터뷰를 했는데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는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검찰이 수사를 하는지 안 하는지 지켜보겠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예. 이 말은 뭐 특검을 아예 안 하겠다라기보다는 좀 상황을 봐서 좀 추진을 하겠다. 뭐 이렇게 좀 해석이 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 내부에서는 뭐 이른바 이제 노란봉투법과 이제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 좀 같이 얘기를 해보자. 뭐 그런
그런 분위기는 있는 것 같은데 다만 정의당에서는 그 두 법을 뭔가 바꿔치기 형식으로 뭐 추진하는 거는 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한 그런 상황이고요. 예. 근데 다만 이제 정의당에서는 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이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좀 예정돼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 상황까지 좀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는 것 아닌가 예. 좀 그렇게 좀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뭐 가정입니다만 180명 이상이 찬성이 된다고 했을 때 그러면은 이제 쭉 특검까지 가는 겁니까? 아니면 무언가에 또 넘어야 할 산이 남았습니까? 패스트트랙으로 지정이 되는 거니까요. 이때 패스트트랙으로 지정이 된다고 바로 본회의에서 표결을 하는 건 아니고요. 이 패스트트랙에 얽혀 있는 과정은 있고 또 설령 본회의에서 통과가 된다 하더라도 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예. 그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통령의 거부권을 남겨두고 있다라는 말씀 해주셨고요. 자, 이렇게 지금 여야 정치권 계속해서 공방을 펼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를 지켜보는 국민들은 네. 역시나 그 지금 워낙 생활이 힘들다 보니까 언제까지 싸우나 이렇게 지켜보고 있기도 한데요. 이번 2월 임시국회도 결국 이렇게 정쟁만 하다가 끝나게 될까요? 뭐 결국 그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근데 예. 사실 이번 주 이르면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그 사실 이렇게 이런 얘기에 국민들이 귀를 기울일 시간이 없거든요. 왜냐면은 고지서가 예. 나옵니다. 그 2월 관리비 고지서가 나오게 되는데 또 한 번에 이 난방비뿐만 아니라 이제 전기세도 전기요금도 굉장히 좀 전기요금. 올라가기 때문에 네. 그런 상황에서 이제 고지서를 받아든 국민들이 지금 이 국회에서 좀 이런 갑론을박만 오가는 것에 대해서 좀 어떻게 평가를 할지 좀 정치인들이 좀 귀담아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벌벌 덜덜 떨고 있는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네네. 자,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정상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